여기가 인천공항인 줄 알았습니다 라며 한 네티즌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트윗을 올리기가 바빴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유일하게 자국어와 많이 쓰는 러시아어를 제외하고 제4 언어로 한글을 단독 표기한 공항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은 체코의 프라하 바츠라프 하벨 공항입니다. 이곳에 가면 마치 제2의 인천공항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모든 안내판에 한글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체코는 체코와 러시아 등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영어도 잘 통하는 국가이긴 합니다만 다른 유럽권 국가는 물론이고 아시아권에서는 독보적으로 한글이 들어갔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체코 프라하의 하벨 공항에서 유일하게 한글이 들어간 다양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체코는 전통적으로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베이징은 프라하와 자매 결연을 맺기도 했는데 공항에 중국어는 없고 한글만 즐비한 이유가 있다는데 그에 대해서도 종합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항공의 역할이 컸다. 체코 바츠라프 하벨 공항에 한글 표기가 된 것으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대한항공을 꼽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에 체코항공의 지분 44%를 인수했고 이는 프라하 바츠라프 하벨 공항에 큰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제1터미널에는 비쉔겐 국가의 승객이 도착하는데 카운터, 탐색 패널, 정보 부스, 환승 안내 등의 한국어 표지판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이곳에는 영어, 한국어, 체코어, 러시아어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환승구역에만 한글 안내를 표기하기로 했지만 결국 공항 전체적으로 한글 표기를 확대한 것입니다. 대한항공을 탑승한 많은 승객들이 프라하 공항에서 환승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행객이 체코에 연간 40만 명 이상이 방문해서 한글 표기를 확대할 만한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승객들은 내리자마자 익숙한 한글이 보이니 좀 더 친근하면서 편안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한국 기업으로서 유럽에서의 항공 물류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비전도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 프라하에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은 물론이고 유럽향 물량을 체코에서 컨트롤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각종 투자가 이어지다 보니 프라하 공항에는 한국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체코항공의 제2대 주주이기 때문에 각종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고 반영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2017년에 체코항공의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프라하 공항의 한글화에 일조한 셈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코 프라하 공항에서 한국 우대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데요. 2019년에는 한국인만 전용으로 들어가는 이 게이트가 생겨 한국인들은 훨씬 입국 수속이 빨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주 체코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2019년 3월 1일부터 바츠라프 하벨 공항에서 한국인만을 위한 자동 입국 심사대가 열렸고 인천 프라하 직항 노선을 이용하는 한국인 승객은 전자여권을 가지고 가면 대면 심사 없이 통과됩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당시 체코 입국 수속이 10초밖에 안 걸렸다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는데 관계당국은 실제로 15초에서 아무리 오래 걸려도 30분 이내로 통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시아 최초일 뿐만 아니라 체코 당국이 유럽연합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자동 입국 심사를 도입한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주 체코 한국 대사관은 이번 제도는 양국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 체코가 얼마나 한국의 우호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프라하공항의 한글화가 대한항공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번 2게이트 기여는 바로 인천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라하공항공사는 지난해 인천공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천공항으로부터 전자표지판 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공항 자체뿐만 아니라 공항 운영의 노하우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 체코 한국 대사관의 노력으로 전격적으로 한국만 자동 입국 심사로 입국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에서 한국인들에게만 이러한 특별 입국을 허락한 나라는 체코와 영국밖에 없을 정도로 드문 사례입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은 여권을 들고 1시간을 기다려 심사관과 대면하며 입국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한국인들은 곧바로 공항에서 나와 짐을 찾거나 목적지로 향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체코 당국이 이것 말고도 한국의 여러가지 사항이 충분히 한국을 대우해줄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럽의 공장 체코, 한국이 살려놓는다. 유럽의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체코에는 다양한 한국 기업이 입점해 있는 것으로도 큰 역할을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유럽에 공급하는 많은 물량을 체코에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수출 비중이 60%가 넘는 수출 국가로서 한국의 이와 같은 투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두산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8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의 이미지도 좋아지는 동시에 각종 기업인들의 출입국 편의를 봐주는 상황도 나온 게 아니냐는 것이죠. 실제 체코 당국은 지난 4월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을 입국 금지시킨 바 있는데 현대차 직원은 괜찮다며 이례적으로
입국을 허락해주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특혜가 분명한 것은 한국 기업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체코의 도요타를 비롯해 투자액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한국같이 코로나 입국 특혜에서 밀리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프라하 공항에는 한글 외에 일본어와 중국어 안내 표기가 없는 것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만 코로나 특별 입국 허가에 대해서 억울할 필요는 없는 것이 당시 한국 당국이 진단키트를 비롯한 방역 장비까지 수출해서 일종의 딜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방역이 뛰어난 한국이 체코의 상당 부분 방역 도움을 제공하고 그러한 특혜를 받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국면인 것이죠. 당시 한국은 세계 곳곳에 한국 PCR 진단키트와 기업인 입국 딜을 여러 곳에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체코가 요구하는 각종 지침들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연결됩니다.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거의 없다는 것인데요. 유럽은 기본적으로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럽 각국은 불법 체류자 단속에 예전보다 훨씬 더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관광객 대비 불법 체류자 비율이 매우 적고 발생하더라도 무비자 기간을 실수로 넘겼거나 단순한 실수인 경우가 많아 모범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 한국에 대해서 자동 출입국 심사 등 우대하기 좋은 것입니다. 그럼 한국보다 관광도 더 많이 오면서 투자도 많이 하는 중국이 있는데 공항에 중국어는 왜 없나 궁금한데요. 세 번째, 중국과 사이좋다는 체코, 중국어는 왜 없나? 중국은 2019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체코에 여행 간 국가로 한국에 40만 명을 뛰어넘는 60여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또한 1인당 체코어 체류 비용도 크기 때문에 체코에선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항에 한국어가 아니라 중국어가 들어간다 해서 누가 불만을 가질 사안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에 중국 정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1대1로를 추진하면서 체코에도 중국 자본이 투입된 것은 물론이고 체코 역시 중국과 좀 더 긴밀한 경제관계를 이어나가길 원했습니다. 여기에 프라하와 베이징은 수도끼리 자매 결연을 맺었으며 양국 대통령은 각종 경제협력을 위해 회담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체코는 중국과 불협화음을 연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018년 해적당의 즈베데넥 흐리브가 프라하 시장에 당선되었고 그는 친중국 인사가 아니라 반중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각종 반중 발언까지 해왔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밀로시 상원 의장이 기업인들과 함께 대만에 방문하면서 중국 당국에 큰 반발을 샀습니다. 중국은 정치인들이 대만에 방문하는 것을 극렬히 반대합니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로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그들은 대만을 국가로 여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공식적으로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도 정치인들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은 폭격기를 띄워가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 밀로스 체코 상원의장은 심지어 올해 9월에도 대만에 방문해서 나는 대만인이라고 하면서 대만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반드시 막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뜻은 체코 관광객에도 어느 정도 손을 댄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자 중국 단체 관광객을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또한 최근 호주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책임이라는 발언에 호주 관광객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자국의 인구가 많고 관광객도 전 세계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자국 관광객을 무기로 삼아 타국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안 그래도 체코 시장이 반중을 외치는데 프라하 공항에 중국어가 들어오는 것은 먼 얘기겠죠. 이와 같이 프라하 바칠라프 하벨 공항에 들어선 한국인은 단독으로 표기된 한글을 보며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한국이 체코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면서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인천 프라하 직항기를 타고 체코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보람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또 억지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산불 정책이 한중 양국 정부 간의 합의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산불 정책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첫째, 사드를 한국에 추가 배치하지 않고, 둘째,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셋째,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2일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를 언급하며 중국과 한국은 2017년 10월 사드 문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한다는 협의를 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측 관계를 다시 개선과 발전의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로 했다고 밝혔죠. 결론은 무척 단순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두는 것은
중국의 전략 안전 이익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한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선 중국 측은 산불 정책을 2017년 10월에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관표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 현 주일본 대사와 풍시안류 중국 외교부장이 한 것으로 언급했죠. 남관표 대사는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산불 관련 질문에 양국 간의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라고 못을 박은 것이죠. 정확히는 한중 협의에서 중국 측이 원하는 것이 있었을 테고 우리 측은 약속이나 합의를 해줄 수 없는 분명한 선이 있었다. 여기서 한 국회의원이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권자로서 필요해서 사드 추가, MD 구축, 3국 군사동맹 결정을 내려도 중국이 약속 위반이라고 따질 수 없는 건가? 남 대사는 확고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기에 약속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네, 중국이 일방적으로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한국은 당시 그 정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약속이 가능했다면 애초에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받지 않았겠죠. 사드와 관련해서는 올 5월에도 중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경북 성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의 장비가 교체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장비 교체 전 중국에 설명을 했고 중국 정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사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작업은 요격 미사일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격 미사일은 기존에 있던 미사일과 같은 종류로 동일한 수량만큼 교체됐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드 성능 개량과는 무관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당시 야간에 작업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감안해 인적 접촉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이죠. 당시 사드 장비 수동 작전은 홍콩 국가보안법 등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었죠. 하지만 한중 관계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려고 합니다. 미중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사드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해 한국과 갈등을 확대하는 것은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이미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미국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중국 입장에서도 우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국은 한미일 연대에서 한국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가 아닌 국내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경주 성북 사드 기지에 공사 장비를 반입했습니다. 낡은 병영시설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를 위한 공사 자재와 장비를 들여놓은 것입니다. 덤프트럭 등 31대에는 모래 자갈을 비롯해 포크레인 등이 실렸습니다. 국방부는 사드의 성능 개량과는 관계없고 공사 장비 자재와 장병들의 생활 물자를 반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기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기지 입구 진박교에서 사다리형 구조물에 몸을 넣고 경찰 해산 조치에 저항했습니다. 주민들은 사드가 가고 평화가 온다, 공사 장비 반입, 철회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사드 복구 평화 심자는 피켓팅 시위를 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를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며 수차례 경고 방송을 한 후 낮 12시 20분쯤 주민해산에 나섰습니다. 진박교 아래에 안전 매트를 깔고 주민이 진박교 입구에 주차해둔 차량을 빼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날 낮 12시 20분부터 완강히 맞섰으나 경찰은 700여 명을 동원해 1시간 15분 만에 주민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드디어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만의 대규모 첨단 무기 판매를 공식 승인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1일 미국 국무부가 18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400억 원에 달하는 무기의 잠재적 대만 수출을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의 판매 승인이 떨어진 무기는 트럭 기반 로켓 발사대인
로키드 마틴사의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11기, 보잉사의 슬램 ER-135기,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가 전투기용으로 만든 외부 센서 3기 등입니다.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은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최대 6발의 로켓을 기습적으로 날릴 수 있습니다. 유사시 대만 해안에 상륙하는 중국군 전력에 엄청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슬래미알은 최대 사거리가 270km에 달하며 대만에서 중국 동부 연안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신경을 가장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됩니다. 대만이 자신들의 본토를 때린다는 건 아마 상상해 본 적도 없겠죠?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요구 조건을 무시하고 대만으로의 무기 수출을 강행한 데 대해 무기 제조사의 제재를 포함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심각한 내정 간섭이며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다. 중미 관계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훼손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최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는 차이잉원 대만 정부를 향해 무력 사용이 빈말이 아니란 경고를 보냈습니다. 중국군은 최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정찰기를 수십 차례 진입시켰고 대만 해협에서 군사 움직임도 빈번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대만 국경절인 10일 대만 침공을 연상시키는 대규모 군사훈련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영상에는 중국군이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만과 마주한 중국 남부 푸젠성과 광둥성 해안에서 수륙 양용 전차 등을 동원해 대규모 상륙 훈련을 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또한 중국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동펑 17을 동남부 해안 부대에 배치했습니다. 반면 대만 국방부는 이번 무기 수입이 적의 위협으로부터 방어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기 수출을 허용한 미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이번 무기 판매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대만 해협의 전략적 입지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대만은 미국과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